안녕하세요. 815 머니톡 우리 구독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저는 박현상입니다. 오늘 찐시황 5월 2일자,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말씀을 드리는 매우 영광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해주셨다는 점 너무 감사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현상이라고 하고요. 지금 제가 오늘 시장 제목을 사실은 어제 휴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휴일이면 제가 주식을 안 봐야 되는데 어제 방송하느라고 주식을 봤죠, 여러분들. 그런데 좀 기분 좋게 봤어야 됐는데 어제는 제가 조금 짜증을 냈어요. 어제 방송 보시면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뭐 티는 안 나지만 살짝 웃고 있죠. 그렇죠? 조금 아쉽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오늘은 그나마 시장이 지난주보다 매우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왜냐면은 어제도 제가 좀 뭐 댓글도 보고 봤었는데 제가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잘 안 한다고, 왜 이렇게 얘기 안 하냐고 쟤는 이런 얘기도 하셔가지고 했는데, 왜 말씀을 안 드리냐면 조금 안 좋을 것 같을 때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저는 사실은요. 예, 그전에도 좀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늘은 안 좋은 거는 조금 거의 지나가지 않았나, 이따가 자료 보면서 같이 말씀을 드릴 텐데 조금 기분 좋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제목을 제 PT 보시면은 외인이 살려낸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쵸? 이제 외인이 어떻게 살려냈을까? 선물이 들어오면 살아났을까? 아닙니다. 외인이 현물을 매수하면 살아났을까? 아닙니다. 뭘까요? 외인이 골고루 샀을 때, 그리고 저같이 시장을 약간 삐딱선 타고 보다가 드디어 오늘 오후부터는 좀 시장이 해볼 만하라고 느낄 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코스닥 시장 혹은 우리가 좋아하는 팔딱팔딱 뛰는 개별주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일단 뭐 저는 선수가 아니니까는요, 저같이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플러스일 때, 플러스 5%일 때도 매수를 하게 되고요. 그죠? 그런 시장이 오늘 오후부터 조금씩 연출이 되지 않을까라는 조금의 희망을 좀 가지면서 오늘 찐시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PT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지금 제가 4월 마지막 주까지 화를 냈더니 외인이 컴백을 했다라고 써놨죠, 여러분들. 이게 어제 방송 보시면 다 기억을 하실 텐데, 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잠깐 제 얼굴 띄워주시면, PD님. 이게 항상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임계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 임계치는 뭐냐면은요, 여기서 예를 들어 주식을 1억 정도 하고 있는데 9천만 원까지 까지면, 그죠? 1,000만 원까지는 내가 버틸 수 있는데 여기서 더 평가 금액이 떨어지면 나는 매도를 할 거야 라는, 저한테는 고객이죠. 혹은 여러분들한테는 동료 투자자들이 될 겁니다. 그 투자자들의 임계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방송 기억을 해보시면 그 임계치가 넘어섰었습니다. 개별주 입장에서는. 왜냐면은 더 잘 아시다시피 뭐 2차 전지 많이 갔으니까는, 그리고 장이 반등 나와서 올라올 때 확산이 되지 않았으니까는. 지난주 월요일 방송 기억을 해보시면 장이 반등이 나오더라도 한동안은 기분이 나쁠 것 같다. 왜냐면 시장은 원래 그래 왔었다. 그리고 종목들이 올라올 때 내 거는 안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 왜냐면은 지금 힘든 거의 이유는 주도주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것이고, 그죠? 그리고 장이 빠질 때 이미 내가 플러스 났었던 혹은 주도주화 됐었던 종목들의 경우는 이미 내가 장의 리스크 관리를 하고자 미리 매도를 했기 때문에 남은 종목들은 아마도 지금 시장에서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회자가 되지 않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장이 막 빠지다가 지난주처럼 6거래 연속 코스닥이 빠지다가 올라올 때 하루 이틀 정도는 좀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었다. 그저 기억하시죠? 그리고 어제 방송 기억을 해보시면 올라올 때 왜 대성홀딩스, 선광, 삼천리 같은 그런 투기성 종목들 위주로 거래 대금이 5천억씩 두들겨 들어가면서
그쪽에서 단타를 치고 있니? 그리고 자동차는 기억을 하죠, 여러분들. 주도주화 됐다고 했는데 갑자기 새로운 뉴스 나오면서 실적 발표하고 그 다음날부터 줄줄줄 팔고, 현대모비스 같은 이런 우리가 옛날부터 좀 좋아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살짝 미스났다 그러더라도 부품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완성차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 좋아지는데 웬걸 살짝 미스났다고 10%씩 두들겨 패는 이런 시장이 조금 짜증이 난다라고 휴일날 어제 말씀을 드리고 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시장과 호흡을 하고요. 제가 운영하는 계좌는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그건 개인정보니까. 그렇지만 고객들이랑 통화를 하고 뭐 메신저로 얘기를 하고 했을 때 그 임계체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난주 목요일에는 반등 나왔어야 됐는데 나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임계치를 넘어서서 좀 짜증이 났었었는데 그 짜증을 뒤로 하고 아침에도 살짝 불안불안하게 하다가 한 10시 지나면서부터 갑작스럽게 종목들이 조금씩 워킹을 하기 시작을 하더니 다른 종목들로서 온기가 뻗쳤다. 그래서 종가까지 조금 나아지지 않았나 라고 일단 분위기를 미리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섹터별로 자세히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아마도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의 핵심은 이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 것 같니? 라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조금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드라마틱하게 코스닥이 다시 1000포인트를 뭐 5월 초까지 넘어서고 거래소가 갑작스럽게 2600포인트를 넘어서고 이런 흐름보다는 반도체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는 일단 박스 상단부에서 부비적 하는 이런 일부 박스권 상단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외인이 컴백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잠시 제가 HTS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오늘 수급을 볼게요, 여러분들. 오늘 수급이 여기서 차트를 띄워놓고요. 지금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자면 외국인이 3,400억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2,200억 들어왔고요. 코스닥에서는 1,567억 매수, 기관은 678억 매수.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점 같은 경우는 외국인 선물이 9,994억 정도, 이 매수 아니 9,947억이네요. 죄송합니다. 매수가 꽤 많이 들어오면서, 그죠? 요걸 위에를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보면서 좀 볼게요. 지금 현물은 들어왔다 하는데 이 선물 들어왔는데요. 보세요. 기관들 현물에서 금투, 투신, 사모, 은행, 기타금융, 기금, 기타 빼놓고는 웬만한 기관 투자가들이 매수에 들어왔다는 점. 이건 조금 시장을 달리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두 번째요. 일반적으로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를 하면은요. 저 선물 옵션 얘기 기억하시죠? 금융투자가 현물을 매우 많이 매수를 하면서 일종의 방향성 해지를 하게 되는데 지금은 금투도 그렇게 많이 사지 않은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이 단독으로 땡겼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은 시장을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난주에 제가 풋옵션 많이 매수했을 때 기억하시죠? 그래서 조금 삐딱하게 볼 수 있습니다라고 기억하실 텐데 그때보다는 조금 바뀌었다 분위기가 오늘로써. 미리 얘기를 해주지 그러느냐 박 차장아. 어제 그렇게 승질 내놓고 가놓고서 오늘 이렇게 분위기 바뀌었다. 그러면 내가 오늘 주식을 좀 살걸. 네 얘기 듣고 어제 봤는데 그죠? 좀 아쉬운데 그거 알면 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더라도 시장 분위기가 좀 반전되었다. 제가 또 말씀드려요. 저는요. 그러니까 어느 투자자, 어느 뭐 전문가 형들, 전문가 선배님들, 전문가 누님들, 혹은 센터장님들 각자 시장을 보는 뷰는 다 다를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리고 시장이 돌았다 안 돌았다라고 판단을 할 때는 저는 이런 오늘 같은 시장이 펼쳐졌을 때 시장이 어느 정도 나아졌구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종목은 섹터는 이따 하시죠. 일단은 외국인 선물 돌렸고요. 금투만 매수한 게 아니고 투신, 사모, 은행, 기타금융, 기금, 다른 투자, 다른 연기금, 다른 기관들에서도
가치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에 봤을 때는 일단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보다는 적어도 시장이 조금 멈출 수 있다. 하락은 멈출 수 있다라는 분위기로서 형성됐다는 점은 일단 긍정적이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PT에 미리 써놨었는데 이거죠, 여러분들. 뭐라고 써놨냐면은 그쵸? 뭐라고 써놨냐면 보이시면 이게 지금 FOMC 결과가 나올 건데 그 맨날 기다렸던 FOMC 제가 자료는 타사 자료이기 때문에 들고 오지 않았는데 말로 할게요. FOMC가 우리식으로는 4일 새벽 우리가 내일 모레 일어나면은 FOMC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선물 옵션 매매하시고 뭔가 매매를 빡세게 하시는 선물 옵션 지수 관련 방향성 투자자 분들은 이때 잠을 못 잘 겁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 815 가족 식구 여러분들은 밤에는 주무세요. 그렇게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시장이 그렇게 어렵거나 시장이 빡세거나 하진 않습니다. 어찌됐든요.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나서 시장이 화요일 첫 거래일을 봤을 때 우호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은 굉장히 좀 저는 나쁘지 않아 보인다. 뭐 이렇게 뜨뜻미진하게 얘기를 하느냐 조금 깊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그 점도표라든지 기타 자료를 좀 보니까 일단 제가 볼까요? 어디냐면은 일단은 올해 11월 달까지 지금 우리가 앞으로 남은 FOMC가 5월 3일 날 그쵸 우리식으로는 4일 새벽이고요. 6월 14일, 7월 26일, 9월 20일 그리고 11월 1일, 12월 13일 그럼 둘, 넷, 6번이 남았는데 6번 중에서 금리가 5%에서 5.25% 그러니까 지금으로 기준으로는 0.25% 25bp 한 번 더 올릴 확률에 제일 많은 포션이 있는 게 언제요? 11월 달까지요. 9월 20일까지요. 그리고 10월 달에 FOMC가 없습니다. 그 11월 1일 날 11월 달에 FOMC가 있을 때 그때 4.75에서 5.0 즉 지금 정도 수준까지 그죠? 수준까지 올린 이후에 떨어질 수 확률에 베팅한 사람들이 가장 많은 거예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언제 주식할 때가 제일 좋느냐? 언제가 여러분들 올릴 때 안 좋아요. 그리고 빠질 때도 안 좋습니다. 왜냐면 빠질 때는 그 경기 침체 인정하는 거니까는. 그러면 올렸다가 동결할 때, 횡보할 때가 개인적으로는 시장이 가장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위기도 겪었었던 제 입장에 봤을 때 그때는 어떨까요? 장을 잘 안 봤어요. 지수를 잘 안 보고 섹터를 많이 봤습니다. 좀 기억을 하시나요, 여러분들? 2008년도, 9년도, 10년도 넘어올 때 기억나시죠? 그때 조금은 우리가 자문사 종목들도 많이 움직였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시장이 일단 올 수 있을 확률이 높아지니까 시장이 조금 선반영을 할까? 그죠? 그리고 이 0.25bp, 그러니까 0.25% 25bp를 올릴 수밖에 없고 혹은 혹자들은 동결을 예상하는 이유 같은 경우는 FOMC가 그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 같다. 이유는 우리가 쉴 때 있잖아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어디서 인수했죠? JP모건에서 제이 및 다이먼 그래도 월가의 대부답습니다. 뒤에서 다 가지고 가요. 그래서 오늘 짤을 보니까 큰 데서 JP모건에서 쳐다보는 짤도 보긴 봤는데 1039억 달러의 예금이라든지 2291억 달러의 자산을 대부분을 JP모건에서 인수하기로 결정이 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빅테크 업체들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인텔, 메타 여러 종목들을 말씀드렸는데 그 업체들의 실적이 예상외로 선전을 했다는 점 그리고 PCE 아시죠? PCE가 5%를 벗어나 4% 정도 진입을 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 성장주 중심으로 조금씩은 포트가 이동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게 미국 관점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그거에서 어제 기억을 해보시면 네이버 카카오도 조금 더 잘 가야 되는데 가지 않는 좀 기다려보자. 일단 바닥은 좀 찍은 것 같다. 좀 기억하시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장이 연출이 되면은
아마도 네이버, 카카오, 네카오 같은 우리가 좋아했었던 플랫폼, 그리고 우리가 물렸었던 플랫폼 관련주들로 시장이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이랑 한 이틀 정도 사이에 시장이 어떻게 뒤바뀔지는 또 모릅니다. 왜 이렇게 오른 거 나서나 얘기를 하느냐? 그러게요. 항상 그래왔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근데 PT 잠깐 보시면은요, 부정적 영향은 약간 제한적이라 써놨고요, 제가 세 번째 줄에. 그리고 그렇지만 국장은 따로 논다라고 써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로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국장은 따로다. 이미 시장은 조금 바뀌었어요. 이미 무슨 얘기냐면 FMC의 영향권을 잇는 시장에서보다는 지난주 우리가 신나게 봤었던 신용 관련, 즉 잠깐 얼굴 비춰주시면은 시장을 볼 때 대외 변수로 볼 수 있을 때의 시장과 국내 변수로 볼 수 있을 시장이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내 변수가 조금 더 빠르게 워킹을 합니다. 좀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시장을 생각을 해보면은 신용이 얼만큼 주느냐가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오후에 업데이트가 되는데 지금 살짝 미리 보긴 했지만은 어제와 오늘의 자료가 다르거든요. 신용 잔고요. 보이시죠? 자, 그러면 제가 잠깐 화면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요, 미리 제가 띄워놨는데요. 볼게요. 신용거래 융자요. 그죠? 어제 일부러 제가 안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띄워드리려고요. 했는데 그 전에 신용잔고 높다, 20조 높다. 지금 화면 보이시죠, 여러분들? 20조를 뚫었었어요. 그죠? 그죠? 여러분들 20조 856억이었습니다. 4월 26일 날 기준으로요. 근데 27일 날 기준으로 얼마예요? 19조 7천억입니다. 그러면은 이때 대비해서 3천억 줄은 겁니다. 그죠? 하루에 3천억 줄기가 어려워요. 아마도 그 종목들이요. 8개 종목들 혹은 8개 종목들에 같이 매매를 썼었던 신용을 썼었던 분들이 줄이면서 같이 줄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도 넘어왔거든요. 이게 오늘 업데이트 된 겁니다. 아마 요거 보고서 기자분들께서도 기사를 쓸 겁니다. 19조 4,577억입니다. 얼마일까요? 하루 사이에 거의 4천억 정도가 3, 4천억 정도 더 줄었어요. 그러면 이틀 사이에 6천억이 준 겁니다. 그죠? 아마도 그 종목발, 그죠? 이렇게 추정이 되는 중입니다. 거래소는 1,000억 정도 줄었는데요. 그죠? 코스닥에서 더 많이 줄었습니다. 10조 2천억에서 9조 9,900억. 거의 2천억 정도가 코스닥에서 줄었네요. 하루 만에요. 아마 지난주에서 넘어가는 중일 겁니다. 그러면 내일 오후가 되면 또 이조회로가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이거 제가 금융투자협회에서 몇 시에 정확하게 업데이트 되는지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을 좀 더 해보려고 하는데 오후에 업데이트 됩니다. 제가 오후 방송할 때 항상 업데이트가 되니까는 아마도 오후에 업데이트 될 거고 4월 28일까지의 신용잔고 같을 경우는 19조 4천억,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많이 줄었다. 아마도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잔고가 줄면 줄수록 시장은 안정화되는 건데 오늘 제가 시장을 보니까는 조금 더 줄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은 요거를 줄었는데요. 증시 자금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자료는 자주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장이 막 좋을 때 안 보셔도 됩니다. 근데 어떨 때요? 장이 좀 꺾일랑 말랑 할 때, 그럴 땐 보셔야 되는데 여기 보이시죠? 여기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이게 지금 제가 자주 보는 화면인 예탁금 화면입니다. 신용잔고는 줄었는데 예탁금은 53조 정도로 아직까지 유지는 되고 있다. 그리고 미수금 대비 반대 매매가 더 많이 터졌다. 그죠? 예수금은 유지되고 있고 반대 매매는 좀 더 터진 거예요. 평소보다. 그죠? 4월 28일 기준으로 389억 정도 터졌네요. 그죠? 안타까운 거죠. 어찌됐든. 그런데 만약에 이런 반대 매매가 시장의 바닥을 이룬다면 저번에도 처음 왔을 때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룬다면 일단 최근에는 많이 터지고 있다 까지는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장은 지수도 봐야 되는데 지수보다는 신용 관련해서 많이 터졌다라고 한다면 지금 정도는 많이 터져서 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 드리는 것도 제가 지금 말이 좀 약간 떨리죠. 얼마나 힘드셨을 거예요. 정말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은 신용 쓰지 마세요. 안 쓰시는 게 답입니다. 있더라도요. 장 좋을 때만 쓰세요. 쓰다가 아닐 것 같은데 바로 상한에 버리세요. 그게 맞습니다. 어찌됐든요. 요런 얘기하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어찌됐든 외국인들이 9천억 정도 선물 매수 3천억 현물 매수. 오늘 시장은 이제 지수 시작한 지 지금 20분 지났는데 또 수다가 또 20분 지났습니다. 2,524포인트 22포인트 올라서 거래소가 끝났고 코스닥의 경우는 1.5%나 올랐어요. 855포인트. 상승 종목수 볼까요? 상승 종목수 괜찮을 겁니다. 아마도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죠? 647종목, 하락 종목수 249종목, 코스닥 1200종목이 상승을 했어요. 하락 종목수 293종목, 300개 정도밖에 안 빠졌습니다. 대충 1500개, 1600개 중에서 1200개 이상은 코스닥에서 오늘 상승을 했다. 그러면 제가 맞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래도 오늘은 지난주 2% 오르는 날보다 코스닥 오늘 1.5% 오르는 오늘이 조금 나은 날이고 경험적으로 이렇게 종목 수가 많아지면서 확산이 되는 날 다음부터는 뭔가 시장 급락이라는 것보다는 그래도 행보세는 유지하고 있다.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거래 대금이 그죠? 폭발적으로 늘진 않았어요. 그죠? 빠질 때 12조, 오를 때 9조 정도. 요거는 조금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은 이렇습니다. 물 한 잔 먹고 다시 이어오도록 할게요. 일단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얘기하면서 한 장은 다 했네요. 제가 준비한 거 한 장은 다 했고 두 번째 장. 아까 제가 한꺼번에 다 말씀을 다 드렸는데 이번 FOMC의 인상 이후에 11월 정도까지는 아마도 시장이 조금 더 조용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유 한꺼번에 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수요일까지는 중국이 휴장입니다. 시장이 이렇게 좀 반등이 나서 좀 돌 때 꼭 중국이 갑작스럽게 빠지고 그렇죠. 홍콩이 난리 나고 그랬는데 일단은 수요일까지 중국 연휴 때문에 일단은 쉬기 때문에 미국 장만 쳐다봐야 된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안타까운 현실 5호 통제라 이런 부분은 어제 말씀드린 거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일단은 엔터부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그죠? 일단 시장을 지금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제 제가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엔터를 뛰어넘고 갔는데요. HTS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엔터 대표 관련 종목이 뭐가 있죠 여러분들? 하이브 차트 볼까요? 혹자들은 오늘 자료라든지 어떤 종목들을 얘기하는 여러 채널들에서 에코그룹에서 엔터로 주도주가 넘어가지 않느냐라고 좀 추측을 좀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제 말씀을 안 드렸지만 엔터는 뭔가 표현이 좀 그런데 깔 게 없어요. 깔 게 없다라는 게 실적도 그렇게 썩 비싼 편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모멘텀이 끝나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죠 여러분들?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썩 나쁠 게 없네요. 잠깐 엔터 업황 좀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지금 보면은 하이브 같은 경우 있잖아요. 하이브는 대표적인 아티스트가 누가 있죠? 세븐틴, 뭐 르세라핌 컴백 지금 했고요. 뉴진스, JYP에서는 엠믹스, 스트레이키즈, SM에서는 에스파, YG에서는 블랙핑크. 어떻게 말할 필요가 없죠. 베이비몬스터 연습생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에스파가 올해 8일날 발표되는 새 미니 앨범 마이월드가 선주문 수량만 152만 장.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엔터 회사들의 기타 수익의 일정 부분을 차지하는 앨범 판매량은 일단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건 뭘까? 지지난주에 약간 정치적으로 중국과 불협화음이 좀 있을 때 화장품 부러지고 엔터도 부러지고 했을 때 시장에서 생각했던 해볼 만한 분들의 얘기는 이거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엔터 비중 5%밖에 안 됩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동남아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데 그때 조금 밀렸었는데 엔터가 빠질 이유가 있었겠느냐라고 다 했었는데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엔터도 지금 하이브 위치 보시고요. JYP 좀 볼게요. JYP. 그죠? 가장 실적이 따박따박 나오는 업체. 그리고 YG. 신고가 나올랑가 말랑하고 있고요. 그리고 SM. 그때 SM 사태 때문에 한번 크래시가 나왔다가 꾸물꾸물 드디어 61선을 벗길랑 말랑 하고 있다는 점 보이시나요? 그럼 여러분들께는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첫 번째, 업황이 살아있고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하이브를 내가 눌릴 때 매수할 것인가? 아니야. 실적 발표가 꾸준하고 메타버스라든지 그런 기타 익스포저가 가장 적은 JYP가 해야 될까라든지 혹은 아니야. 나는 에스파가 좋아. SM을 할 것인지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쯤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하이브도 실적 발표 있었고요. 실적 발표가 한 종목과 하지 않은 종목의 차이를 여러분들께서 좀 득하고 그 이후의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보자라는 거죠. 좀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각자 컨셉보다 더 나와서 덜 나와서 다 있을 겁니다. 그거는요, 각자 여러분들께서 공부해야 될 몫입니다. 근데 저는 제 역할은요, 뭐라 그럴까요? 그 오늘 나왔다는 거를 얼마 나와서 컨센이 얼마고 말씀드리면 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이후에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해야 되고 스탠스를 정해야 될지를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지난주에 현대차, 자동차주 계속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일단은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하이브라든지 JYP 같은 경우는 지금 A2K 프로젝트라고 검색 한번 해보세요. 좀 연세가 있으신 우리 선배님들 같은 경우도 네이버에 검색하면 쭉 나오거든요. 편하게 요약을 하자면은 미국에서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그죠? 그런데 레포트관 살펴보시면은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한 각 회사별로 매출액 성장 가이던스가 몇천억씩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애널리스트 추정에. 정리를 할게요. 안 들어가 있는 거는 중국향 콘서트라든지 그런 중국향 매출은 애널리스트 가이던스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A2K 프로젝트에 대한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한 여성 걸그룹들, 여성 걸그룹이에요. 걸그룹들의 뭔가 성장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가이던스, 매출액은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엔터가 꺾이면 안 됩니다. 주도주니까 꺾이면 안 되는데 만약에 꺾이게 된다면 A2K 프로젝트가 5월 초부터 방영이 될 거예요, 이제. 그런데 미국에서 어떤 식으로 반응이 나올지, 그죠? 근데 그거 요즘은 보고서가 나와서 확인하는 것보다는 그런 반응들 때문에 주가가 더 출렁이는 거 기억을 해보시죠. 그래서 저는 성공하길 빕니다. 진짜로 열광하길 바랍니다. 왜냐면 다른 블랙핑크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보시면 난리도 아닙니다. 우리 딸 같은 경우는 뭐죠? 아이브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아이브. 그죠? 근데 저는 뉴진스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마다 다 다른데 아까 말씀드린 에스파라든지 스트레이키즈 앨범 판매량에서 이미 신고가를 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치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좋게 올라가죠. 그런데 A2K의 성공 가도가 그 두 종목의 가이던스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를 미리 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떨까요? 저는 그거가 미리 프라이싱 돼가지고 주가에서 선반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요가 올라간 이유가
이거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뭐라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뭐라고 할 게 없는 섹터가 성장도 있고 모멘텀도 있고 실적도 적당히 있고, 이게 2차전을 빼놓고 엔터가 선택될 수밖에 없었던 시장 환경이긴 합니다. 물론 오케이. 그렇지만은 그 종목들의 왜 그렇게 올라오는지는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물론 하반기에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새로운 프로젝트, 새로운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더 살펴보자라는 부분으로 좀 길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확인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말이 좀 샜는데 다시 정규 HTS 아니 저기 파워포인트로 돌아와서 말씀 좀 드리자면은요. 엔터까지 말씀 좀 드렸고요. 오늘 시장을 좀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효성그룹 좀 써놨는데 물 좀 마시고요. 오늘요. 효성 TNC 그죠? 9.4% 상승했고요. 효성 첨단 소재 그죠? 8% 올랐고요. 그리고 효성 중공업 4.4% 정도 올랐는데 조금만 있으면 신고가를 벗길랑 말랑 하고 있고요. 그리고 효성화학은 제일 느리죠. 효성화학 조금 4% 정도 올랐는데, 일단 효성그룹주를 바라보는 견해는 효성 TNC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을 봅니다. 중국을. 오늘 약간 끼워 맞추기일 수도 있는데 그 아시아 경제 성장률 예측치가 좀 나왔는데 일단 중국이 좀 더 높더라고, 우리나라보다. 6%대인가 아마 그런 게 좀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시장 뷰가 지금까지는 뭔가 2차 전지 성장이 될 수 있는 그런 sek터로만 몰렸었는데 지금은 중국으로 조금 더 움직이는 거 아닐까,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종목들이 9%나 10%나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매크로도 맞아야 되고요, 그죠? 그래서 중국으로 좀 더 보는 시선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마침 중국에서 연휴도 있고 개인 소비에 대한 기대도 있고요. 물론 아직까지 휴대폰이라든지 기타 소비재들 같은 경우는 아직 반응은 오지 않습니다. 그죠? 빨리 IT 쪽, 뭐 LG노텍이라든지 삼성전기 같은 종목들이 오르려면 중국에서 소비가 반등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뭐 제가 어제 확인한 데이터로도 유의미한 데이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월달 거가 또 5월달 말에 발표가 되겠죠. 발표가 될 텐데 그 데이터를 보고 하자라는 의견이 아직도 대다수인 것 같긴 합니다. 어찌됐든 효성그룹주들이 반등이 나왔고요. 반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자동차예요. 자동차. 어제 제가 신나게 욕을 할 때 자동차 대장주였는데 왜 꺾였냐라고 했는데 그래도 시장이 우호적으로 바뀌니까요. 현대차가 기아가 그죠? 성화이텍은 나름 이쁘게 반등이 7%나 반등이 나왔죠. 전일 빠진 거를 되갚는 반등이 조금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찌됐든 자동차 부품주 단으로 조금씩 움직이는 중이고, 뭐 약간 작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아진산업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같은 경우 미국 성장, 그런데 이런 것들도 미리 차트가 좋았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는 조금 작아서, 너무 작습니다. 예, 너무 작아서 일단 되는 좀 큰 적당한 종목들 위주로 하시더라도 수익 내고 매매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지장은 없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자동차가 조금 더 돌아왔다. 그리고 엔터 말씀을 좀 드렸고 아까 A2K 프로젝트 확인하자고. 그리고 오늘 또 신기했던 점은 요거죠. 요거 차트 보시면은 뭐예요? 솔트룩스, 그죠? 그리고 마음 AI 이런 종목들이 챗 GPT도 좀 쉬나 했었는데 사실은 지난주에 셀바스 헬스케어가 먼저 돌리기 시작했다가 다시 밀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안 되느냐라고 좀 헷갈려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솔트가 좀 돌리면서 챗 GPT라든지 AR 관련 섹터가 돌았는데 이거는 그 전에 매매 관점의 얘기고요. 요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어제 제가 오후에 아침에 방송을 하고 오후에 여러분 이렇게 채팅을 한번 봤을 때 이렇습니다. 이게 IT 소부장인 반등이 나올 때 한미반도체 먼저 나오던데요. 오늘 한미반도체가 3.8% 정도 나름 반등을 시도를 했는데 저는 이게 시그널이라 봅니다. 이 종목 추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종목들이 지금 아직은 IT 쪽에서도 AI 쪽에 학습된 종목들 한미반도체 보시면은 이 자리에서는 그죠? 계속 지지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깨지면은 손절을 치긴 해야 되겠지만 일단 여기 자리에서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대장주 위치를 좀 지키고 있지 않을까? 다시 AI 혹은 반도체가 간다면은 한미가 신고를 쓴다면은 얘가 AI 쪽 IT 소부전에서 대장주가 되겠죠. 그래서 미리 솟았던 종목들이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움직이고 있는가라는 게 일단은 시장의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LFP 관련주들 저는 요건 얘기 안 할게요. 그냥 뭐 이지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오늘 특징주 삼아 오늘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런 것들 뭐 29% 거의 상한가가 움직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거 있어요. 오늘 정부에서 제가 뉴스를 봤어요. 정부에서 LFP 관련 지원책 한 200억인가 300억 정도 이런 뉴스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점은 여러분들 이렇게 좀 작은 종목들을 매매할 때 핵심 팁은요.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지 같은 종목도 지금 차트 보시면은 이거 보시면은 잘 안 깨져요 종목들이. 그죠? 잘 안 깨집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어제 말씀드렸죠. 내가 기술적으로 차트적으로 들어갔을 때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 순간 주저없이 나올 수 있는 나의 판단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계속 지금 올랐으니까 이런 말을 드리는 거지만 만약 빠지게 된다면 진짜 손실을 걷잡을 수 없이 돼요. 그래서 중소형주 단 혹은 테마성 단 종목들을 매매할 때는 나 마음속의 손절 라인은 지키고 혹은 난 손절 못한다 그러면 안 하시면 됩니다. 그거 좀 미리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이고 힘들다. 그리고 잠시만요. 그리고 다시 PT로 돌아와서 이게 아직까지 조작이 조금 능숙하지 못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PT 돌아와서 그래요. 오늘 조금 제가 시그널 쪽으로 본 거는 여기에요. 여기. 다른 데는 다 빼도 되는데 오케이 여러분들. 왜 안 바뀝니까? 클래시스 슈링크죠. 피부 미용. 이게 지금 좀 쉬다가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진짜로 대장주격으로 움직일 거면은 한번 이렇게 올랐다가 횡보를 하다가요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횡보를 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횡보를 하는 시간이. 이게 지금 거의 한 달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한 달 동안 진짜 지겹게 한 거예요. 만약에 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여기 깨지면은 손절이라도 할 텐데 여기를 지금 자근자근 버틴 거거든요. 그죠 여러분들? 버틴 이후에 다시 시장이 선택됐다는 점. 그죠? 조금은 종목을 찍어드릴 수 없지만은 섹터를 선택할 때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충정하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중이고 얘도 있고요. 조금 미리 하는 게 파마 리서치도 있어요. 지금 아마 선배님들께서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죠? 지금 꾸준하게 그죠? 올라가다가 좀 쉬었다가 다시 제 상승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거 내용이 뭐예요? 레포트 보세요. 뉴스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다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 종목의 하나일 건데 이렇게 지금 특징적으로 피부 미용 의료기기죠. 의료기기 안에서도 클래시스 먼저 신고가를 썼고요. 그죠? 파마 리서치가 쫓아가려 하고 있고
루트로닉도 좋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하나 둘 1대장, 2대장, 3대장 이런 식으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다. 그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오른 거 못하겠어요. 안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일종의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도 있다라는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중입니다. 그래요. 여기가 말씀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조금 제가 개별 종목 잘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거 하시자라는 말씀보다는요. 개별 이슈가 있어요. 큐비츠. 인터넷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텔레그램 쪽. 각자 보시면 되고 이게 지금 개별주들이 이렇게 태어나고 있는 중이거든요. 내용은 보세요. 내용은 검색하면 금방 나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그래서 기존에 검안 관련해서 눈, 렌즈 관련해서 있었던 매출보다 다른 쪽에서 지금 매출이 나오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실체를 파악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회사에 갔다 오지 않으면은.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 움직인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신고가를 쓰고 더 세게 신고가를 쓰려면은 또 강조드립니다. 새로운 뭔가 다른 매출이 태어나야 된다는 점입니다.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오고요. 보로노이는 요거 보고서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되고요. 요것도 약간은 개별주적인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장은 개별주들도 지금 하나 둘씩 태어나면서 파마리서치도 태어났었고요. 클래시스 태어났고요. 그렇죠? 개별 섹터에서 개별 종목들이 시장이 안 좋을 때는요. 이런 종목 다 안 움직입니다. 근데 그래도 왜냐면 그런 종목 이렇게 개별 섹터들은요. 시장의 선수와 시장의 수급과 다 맞아야지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해볼만 하다라고 느꼈지 않았나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죠? 조금 끄덕끄덕이실 거예요. 끄덕이실 거고 제가 이제 개별주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그렇지만 시장의 분위기를 말씀드리고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 추천 아닙니다. 몇 번 또 강조드립니다.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PT로 넘어와서요. 레포트가 먹히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리고 요 얘기 좀 드릴게요. 그죠? 개별주가 철저히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얼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얼굴 좀 띄워주시면 피디님. 이게 지금 제가 이제 고객들이랑 호흡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거예요. 좀 좋은 종목 없어? 라고 이렇게 많이 여쭤보십니다. 오프라인상에서. 그러면은 이 종목이 이래서 좋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럴 때 투자자분들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차트로서 매매하거든. 나 수렴해서 매수할게. 혹은 눌리면 매수할게.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좀 끄덕끄덕 되실 거예요. 근데요. 개별 종목이 만약에 차트가 깨지면은요. 뭔가 스크래치가 시작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좀 느낌 오시나요, 여러분들? 개별 종목들은 철저하게 모멘텀, 내용 위주로 못 잡게 올라갑니다. 개별주들은요. 그죠? 그런데 그 종목들을 나는 떨어지면 나는 5일선 닿으면 혹은 난 21선 근접한 매수하려 하면 이미 그 종목들은 뭐라 그럴까요? 개별주, 올라가는 개별주의 뭔가 매력을 잃은 거죠. 그래서 그것보다는 철저하게 스터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요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개별주를 얘기를 드릴까 하면서도 더 중요한 건 이 말씀이 이 얘기이기 때문에 강조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 매매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스터디 한 두세 번씩은 그 종목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스터디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모여가지고. 그래서 스터디 하시는 분들도 화이팅 하시고요. 혹시 스터디원이 필요하시면 저한테도 얘기를 하세요. 저도 가도 됩니다. 정말로요. 안 불러주시더라고 저는. 어찌됐든. 그렇고요. 그렇고 오늘 ST팜을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요. 요거거든요. HTS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오랜만에 ST팜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CMO 쪽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쪽이 원래 레포트 바에 잘 안 먹히는 섹터입니다. 특히 바이오 안에서도. 그죠? 그런데 종목 매매하셨던 분들은 알아요. 그런데 오늘 레포트가 나왔는데 내용도 뭐 그렇게
특별하게 다른 뭐라 그럴까요? 다른 매출처라든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일단 하반기 전망이 상저하고 실적 예상 상반기가 비수기인데 하반기 수주 확대 전망. 그래서 올해 매출액이 한 3천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하반기에는 330억 정도 YOY 기준으로 86% 증가 예상된다. 하반기 수주 금액 증가 예상된다. 했는데 개별적으로 레포트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어떨까요, 여러분들? 어떨까요? 왜 말씀드렸나요? 레포트 빨이 좀 먹히기 시작했다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한쪽으로 계속 쏠림이 있었다가 오늘처럼 확산이 있는 첫날인데 어라? 이런 쪽 mRNA 그렇죠? RNA 쪽 관련 매출이 본격화된다 이런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이 조금씩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하게 14%나 워킹할 수 있는 시장 체력이 됐다라는 부분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요. 시간이 얼마 없네요. 빨리 했는데 그런데 여기까지 좋은 얘기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죠. 신용 관련 청산 수급이 조금은 더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19조 1000억 초반대까지 줄어들었는데 대성홀딩스 선광의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날 하한가가 풀렸어요. 그러면은 결제가 이루어지면서 다른 종목을 팔아야 되는 뭔가 시장 수급이 조금 더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당사에서 나온 레포트도 있긴 있는데 그 관련 수급을 조금 너무 무시하지는 말자. 시장이 올랐다 그래서 이런 우려의 일종의 워닝의 메시지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나오면 될 것 같은데요. 그걸 수치화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청산이 될 때 시장이 움직이는지를 좀 봐야 된다. 그리고 그 청산하는 물량이 조금 더 남아있기 때문에 국내 내부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뭔가 눈이 뒤집혀서 뭔가 불타는 매매를 하는 불탄다는 뭔지 아시죠? 수익이 난 걸 더 사는 거. 불타기보다는 물타기가 지금은 좀 더 나아 보인다. 물론 둘 다 선택의 영역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냉정과 열정 사이의 시장으로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정리는 이렇습니다. 기다리고 그죠? 줄이고 흥분하지 않기. 그죠? 오늘 어떤 섹터를 기다려서 올랐던 것처럼 그럼 올랐으면은 흥분해서 드디어 이 섹터가 더 간다. 파이어! 더 사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 줄이고요. 왜냐면 지난주에 힘들었던 거 봤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좀 줄여서 현금을 조금 챙기고요. 그리고 그 섹터가 좀 떨어지면 조금 더 사고요. 그런 식으로 흥분만 하지 않는다면 뭐 레포트, 시장 분위기, 텔레그램, 뭐 뉴스 5월 셀인 메이 어렵잖아요. 근데 요 원칙만 조금씩 지켜가고 현금 보유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거나 혹은 유지만 한다면은 시장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냉정과 열정 사이 하던 대로 조금 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제가 지금 좀 이따가 보긴 할 텐데 우리 채팅상에서도 지금 너무 급하지 않게 하시라고 얘기해 주시는 우리 투자자분들 많이 있죠. 일단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FOMC 이후 그리고 5월 중순 정도에 시장이 변화하면 봤을 때 그때 한번 제가 흥분하는 걸 보여드리기로 하죠. 근데 지금은 일단 안 흥분해도 된다. 결론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 오늘 말씀드리는 건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상담이 좀 있어요. 상담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직업의 특성상 그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 상담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드릴 수 없는데 MP를 좀 말씀을 하셨고요. 요거 마이너스 40%가 넘는다 하시더라고요. 5,170원 현재 마이너스 40% 하면요. 한 7,000원대 중후반 8,000원 요 사이로 기억을 합니다. 아마 할 겁니다. 그러면은 잠깐만요. 요 정도나 볼게요. 러프하게 8,000원대라 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대까지 언제 올라올 있을까요? 라고 기술적으로는 먼저 볼까요, 여러분들? 어떨까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차트만 봤을 때, 차트만. 일단 어떨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 물 한 잔 마실게요. 그죠? 다시 돌아와서 일단은 지난번 고점과 같은 고점을 잃었을 때
이랬을 때, 그죠? 어때요? 이런 거래량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을까요, MP를? 근데 지금 거래가 요 며칠 이틀은 터지긴 했지만은 아직 이 정도 수준까지는 터지지 않아서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그죠? 그리고 손절 라인은 전저점 부근이 4,500 깰 때 이러면 너무 성의가 없잖아요. 그죠? 일단 이게 기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MP 종목을 좀 볼게요, 여러분들. 종목을 보면은 일단 실적면을 봤을 땐 썩 그런 실적으로 접근하는 주식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단 저는 여기서 한번 다트를 눌러서 사업 보고서 한번 볼까요? 미리 제가 띄워놨을 텐데 여기 나왔죠. 볼까요? 브랜드 익스피리언스라는 사명이었었고요. 컨텐츠 기획 및 제작 솔루션에 특화된 업체입니다. 모회사는 어디예요? 위지윅이죠. 위지윅. 지분을 만약 가지고 있고 컴투스입니다. 그래서 MP가 이때 움직일 때요. 그죠? 과거에 움직일 때 언제예요? 위지윅 관련해서 사업이 특화되고 혹은 레몽레인이 움직이면서 기억하죠. 그죠? 그래서 컨텐츠 관련 섹터들이 같이 움직일 때 그 차선책으로 MP가 움직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업복을 보는 것처럼 본업 같을 경우는 그죠? 광고 컨텐츠 기획 및 제작 솔루션 주요 제품 서비스 보이시죠? 그죠? 보이시죠? 오프라인 광고 컨텐츠 기획 매출 2036%, 온라인 11%, 나머지는 기타 등등 하는데 디지털 마케팅 쪽 그죠? 본업 같을 경우는 어찌됐든 컨텐츠 쪽이 좋아져야 되고 광고 기획 같은 경우는 최근에 뉴스를 보고 좀 종합을 해보자면 지금 경기 침체 우려이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대주주들이 광고에 지불하는 금액이 썩 높지 않은데 그나마 1분기가 좋지 않았는데 2분기 때 그런 지출하는 금액이 좀 사업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보고서를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면은 지금 시즌부터 5월부터는 조금 기다려봐도 될 것 같아요. 조금 기다려봐도. 그렇지만 핵심은 여러분 저기 질문을 하신 분들은 8,000원 정도 혹은 7,000원 중후반 이상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하지만 분위기는 적어도 4월 달까지는 보다는 지금이 5월 달 2분기가 조금 더 나아지고 있으니 조금 기다려 보면서 단가를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셨죠? 변수는요. 일단 실적 발표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걸 좀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그렇지만 실적 발표 때문에 좀 안 좋게 나오도 막 두들겨 패거나 그럴 확률은 적습니다. 그것 때문에 올라온 주식은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 컨텐츠 관련 업황이 돌아야 되고 저도 그거는 바라고 있습니다. 왜요? 5월은 가정의 달이고 극장도 많이 가고 집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의 달 화이팅이고 MP 물리신 우리 투자자분 힘내시고 그죠? 힘내시고요. 좋아질 겁니다. 좋아질 거고요. 그러니까는 조금 지켜보시죠. 지금보단 나아질 거니까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일단 그래서 오늘 두서없이 좀 정리를 좀 했는데 여러분들 일단은 시장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고요. 너무 열정적으로 흥분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일단 제가 보는 한도 내에서는 시장은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일단 이번 주 내일 모레 정도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FOMC 이유가 어떻게 되나 좀 보긴 해야 되는데 일단 오늘은 저도 기분 좋게 방송을 마감하고 집에 가려고 합니다. 아셨죠? 제가 5월 달에는 우리 8.15 모니터 찐시장 출연할 수 있는 기회가 꽤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을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대표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잘 주무시고요. 전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계 스트리트 파이터 대입장입니다. 1년 가까이 교육을 해오면서 수많은 회원들이 수익을 냈는데 심지어 저보다 수익을 많이 낸 사람도 계십니다. 이번에 8.15 가족분들과 평생 꺼내볼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평생 소장 패키지입니다. 패키지로 대입장의 기법을 평생 소장하면 내 것으로 익히고
화요일 저녁마다 라이브러리에 꼭 들어와 그 주의 시황과 매매 전략을 설명드리니 응용하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32개의 강의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말 그대로 평생 볼 수 있는 거죠. 대입장과 함께하는 중단기 실전기법 끝장반에서는 기법 기초부터 내용이 들어있고 더 큰 기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응용편까지 새롭게 추가했습니다.